뭐? 동쪽의 작은 나라, 고작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민족이 감히 세계 최강 미국의 재난 시스템을 가르쳐? 여기 우리나라의 재난 시스템을 개무시하는 세계 최강 미국의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은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38세 미국인 테디우스 블랙우드입니다. 매일 저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친구들은 저를 줄여서 테드라고 불러요. 2025년 초 로스앤젤레스 북부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어요. 이건 제가 전에 본 어떤 화재와도 달랐어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무거운 소방관 제복을 입었어요. 우리가 화재 현장으로 질주할 때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하늘은 불꽃으로 밝은 빨간색이었고 강한 바람이 타오르는 불씨를 도시 전체로 퍼뜨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려운 상황이 될 거야.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불을 피해 도망치려고 사방으로 뛰고 있었어요. 저와 제 팀은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돕기 위해 서둘러 갔어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일하고 있었지만 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2번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갔어요. 한 사람이 불길에 둘러싸인 채 무너진 건물 일부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그들을 구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열과 연기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기침을 하고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자 그룹이 나타나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라고 그들 중 한 명이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억양으로 외쳤어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한국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산불 비상사태를 돕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까지 왔어요. 저는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솔직히 그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이 캘리포니아의 화재와 싸우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미노라는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침착하고 능숙한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함께 우리는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우리가 숨을 고를 때 민호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해요. 라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이 국제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우리는 그날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들에 대해 잘못 생각했었나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불은 계속 더 번졌어요. 열 때문에 제 헬멧 안에서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연기 때문에 제 폐가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민호와 그의 팀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우리는 저 언덕 위의 집들을 보호해야 해요 라고 저는 불꽃의 포효 너머로 민호에게 외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그의 팀을 조직했어요. 저는 그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소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그들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며 낭비되는 움직임 없이 산불의 확산을 실제로 늦추기 시작하는 방화대를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해질 무렵 우리는 불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지쳐 있었고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으며 근육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백 채의 집과 더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민호는 한국에서의 소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날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불은 어디서나 같은 언어로 말해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에서 사람들을 구조한 후 우리는 그들을 임시 대피소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그냥 대피소가 아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본 것에 놀랐어요. 침대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음식은 빠르게 나눠지고 있었으며 의료 지원도 즉시 이용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잘 정비된 기계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제 동료 카를로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피소는 본 적이 없어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이 모든 사람들을 봐요. 그들은 독일,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왔어요. 마치 재난 구호의 국제연합 같아요. 저는 환자에서 환자로 서둘러 이동하는 한 의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인 김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김 박사는 어린 소년의 호흡을 확인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커뮤니티 센터는 매달 비상훈련을 실시해요.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건 몰랐네요.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고국에서 재난 대비 전통을 가져와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배워요. 그건 문화의 일부예요. 제가 대피소를 걸어다니면서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는 것을 보았어요. 매운 국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한 노인 여성이 저에게 국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한국 국은 체력에 좋아요. 그 국은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었어요. 첫 숟가락이 제 위에 닿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무서운 상황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박수 게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음악 같았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민호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소방 활동으로 인한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지금은 더 좋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가 모든 것이라고 믿어요. 그가 말했어요. 재난 속에서 아무도 혼자라고 느껴서는 안 돼요.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담요를 나눠주고 대피한 노인들을 확인하고 모두가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또한 친절함을 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대피소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에서 쉬면서 저는 여러 언어로 된 대화의 부드러운 웅성거림을 들었어요. 대피소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거의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호와 그의 팀이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김 박사가 연기 흡입을 치료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기억했어요. 저는 그 노인 여성이 저에게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지었던 미소를 떠올렸어요. 이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돕기 위해 바다와 문화를 건넜어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루의 일로 지친 채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이 공동체와 봉사 정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까 어떻게든 저는 이 친절함을 돌려줄 방법을 찾을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저는 가서 돕기 위해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저는 소방서장님께 말했어요. 그 한국 소방관들이 우리를 도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예요. 서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마음이 많이 바뀌었구나, 테디우스. 내가 외국 소방관들은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더 배우고 싶어요. 곧 2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이 결성되었어요. 우리는 미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신이 났지만 또한 긴장됐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긴 비행 후 우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 공무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주었어요. 한국의 비상 시스템은 재난 시 효율적으로 생명을 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인 박 씨가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분명히 느껴졌어요. 우리는 경상북도의 산불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산들은 아름다웠고 녹색 나무로 덮여 있었지만 이제 주황색 불꽃이 숲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제게 고향을 떠올리게 했지만 풍경은 너무 달랐어요. 우리의 건조한 캘리포니아 언덕 대신 가파른 산들이었어요. 첫날, 우리는 응급의료 지원과 대피 작업을 도울 지역 대피소에 배정되었어요. 이 대피소는 제가 전에 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전통적인 한국 요소와 현대적인 장비가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에 뜨거운 국과 밥을 제공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위한 색색의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반 한국 시민들이 돕기 위해 자원봉사했는지 보는 것이었어요. 젊은 의대생들, 은퇴한 교사들, 휴가를 내고 온 직장인들, 그리고 모두를 위해 요리하러 온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물었을 때 민호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타인에 대한 깊은 연결과 배려를 의미해요. 어려운 시기에는 모두가 도와요. 한국 팀은 숲 지킴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드론을 사용하여 불이 어디로 퍼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들이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했을 때 저는 그 기술에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믿을 수 없네요.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해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 협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제가 작은 매트에 앉아 다른 소방관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노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영어를 할 수 없었지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손수 만든 마스크와 영어로 번역된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저는 목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집을 잃었을 이분이 제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대피소 밖으로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에서 떨어져 있어서 별들이 더 밝게 보였어요. 멀리서 저는 내일 우리가 쌓을 불의 주황색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소나무와 연기 냄새가 났어요. 저는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한국 하늘 아래 서 있으니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내일은 도전적일 것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배우고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국제팀은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익숙한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혼란을 가져왔고 때로는 논쟁까지 일으켰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라고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소방관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불이 계곡을 건너뛰어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방화대를 만들어야 해요라고 저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제안했어요.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표준 절차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산들의 바람 패턴은 달라요. 우리의 접근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한국 소방관들이 자연 지형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는지 설명했어요. 하나의 큰 방화대를 만드는 대신 그들은 산의 바람 패턴과 함께 작동하는 여러 개의 작은 방화대를 만들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방법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불은 민호가 예측한 정확한 곳에서 속도가 느려졌어요. 저는 15년 동안 화재와 싸워왔어요. 저는 나중에 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술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당신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당신의 물 절약 방법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화재와 싸우는 긴 하루를 보낸 후 우리 모두는 대피소의 커뮤니티 구역에 모였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돌솥에 담긴 전통적인 한국 비빔밥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인 수진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같은 솥에서 먹을 때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가 돼요. 밥 위에 배열된 다채로운 야채들은 저에게 그림을 연상시켰어요. 뜨거운 돌솥은 제가 모든 것을 섞을 때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그 맛은 제가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풍미가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누군가 전통 한국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곧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에게 간단한 민속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웃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 동작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화재와 싸워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산불과 싸운 후 한국에서 춤을 추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역시 돕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카를로스에게 말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날 밤 늦게 지역 아이들이 대피소에 왔어요. 그들은 모든 소방관들을 위한 감사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한 작은 소년이 저에게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 옆에 서 있는 소방관의 그림이 있는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우리 산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그의 진지한 작은 얼굴을 보면서 뭉클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차이점이 장애물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 소방관들은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팀은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함께라면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더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또한 재난 구호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음식과 쉼터와 같은 물리적 욕구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재난 동안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만큼이나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어느 날 박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소방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정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선진 장비와 구조기술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함께 일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날 밤 대피소 창문을 통해 별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미국 소방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어요. 서로가 얼마나 멀리 살고 있든 상관없이 서로를 돕기 위해 충분히 신경 쓰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산불은 마침내 통제되었어요. 우리 국제팀은 작별 의식을 위해 모였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우리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말할 때 저는 마이크 앞으로 나갔어요. 긴장됐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처음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을 때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의 일하는 방식을 존중할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 친구가 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어요. 세계 반대편에 있는 두 개의 다른 불이 우리를 함께 모았어요. 그리고 불이 파괴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나라들 사이의 우정과 이해를 말이에요. 의식이 끝난 후 민호는 보자기라고 불리는 다채로운 전통 한국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건 테디우스를 위한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억할 작은 선물이에요. 안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 이름이 새겨진 손으로 조각한 나무 소방관 헬멧이 있었어요. 그 장인 정신은 아름다웠어요. 앞면의 작은 방패까지도 헬멧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이것을 만드셨어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우리 마을의 목각장인이세요. 저는 부드러운 나무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고 이 개인적인 선물에 감동했어요. 저는 이것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분위기는 행복하면서도 슬펐어요. 우리는 함께 중요한 일을 해냈지만 곧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거였어요. 40년 이상 화재와 싸운 나이든 한국 소방관이 물잔을 들었어요. 사람들을 갈라놓는 대신 하나로 모으는 불에게라고 그는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잔을 들고 그의 말을 따라했어요. 다음날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푸른 경사면은 불로 인해 일부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새로운 성장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산불이 발생한 그 첫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미국 소방관으로 한국에 도착했지만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화재는 끔찍한 재난이었지만 또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돕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서 저는 제가 배운 한국의 비상 대응 방법을 동료 소방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난 대비 프로그램에 그들의 커뮤니티 구축 활동 중 일부를 구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재난 동안 단지 물리적 안전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저는 제 팀에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또한 연결되고 희망적이라고 느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또한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어요. 우리는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며 거리를 넘어서도 서로에게서 계속 배웠어요. 때로는 민호가 그의 팀이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저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들의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내주곤 했어요. 6개월 후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우리가 함께 화재와 싸웠던 시간의 사진들로 가득 찬 앨범이 있었어요. 또한 제가 함께 일했던 모든 한국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명한 편지도 있었어요. 거리는 불 속에서 형성된 유대를 끊을 수 없어요. 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앨범을 넘기며 그 모든 얼굴들을 다시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와 한국에서 발생한 두 개의 산불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우리 모두는 같은 용기, 동정심, 그리고 희망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불보다도 더 강력한 교훈이에요.